네,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에이박 출범 30주년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일궈낸 역동적인 성장의 근간에는 시대의 도전에 맞서면서 해법을 찾아온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년간 에이펙과 에이박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에 격변이 닥칠 때마다 돌파구를 제시해왔고, 무역 거래 비용 절감, 투자 활성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에서 채택된 부산 비즈니스 어젠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약속이 오롯이 담긴 협력의 이정표입니다.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지금, 에이펙과 에이박이 만들어 온 협력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협력과 연대를 선도하며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우리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병행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서비스, 디지털 경제, 투자 활성화, 구조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행동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고, 모두가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한국 경제는 성장과 도약을 이뤄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중세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는 이곳 경주를 황금의 도시로 묘사하면서 개의 쇠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태조차 황금으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고도 경주의 번영과 성장은 끊임없는 연결과 혁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각지 상인들이 험난한 바다와 사막을 오가며 물자를 교역하고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아태 지역의 번영과 미래 또한 여러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더 많이 교류하고 거듭 혁신할 수 있도록 저와 에이펙 지도자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에이박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회에서 5차안에 앞서서 진행한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기업인과의 만남이다 보니까 기업인들을 좀 추켜 세워주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한국이라는 점을 좀 강조했는데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올해가 에이박 출범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을 축하하고 그동안 30년 동안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 늘 기업가들이 해법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20년간 에이펙과 에이박이 많은 고난을 헤쳐나갔다면서
들면서 1997년에 외환위기를 예로 들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로 들었는데 이때 기업들이 이 돌파구를 제시해서 투자 활성화라든지 또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2005년에 우리 한국에서 부산에서 에이펙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채택된 부산 비즈니스 어젠다. 이게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약속이자 이정표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자신이 취임하고 나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규제를 정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에이펙 의장국이다 보니 서비스나 디지털 경제, 투자 활성화, 구조 개혁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노력이 모여 한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한국이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경주를 사례로 하나 들었는데요. 네. 네, 아까 화백 정신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중세 지리학자가 경주를 황금의 도시라고 묘사를 하면서 개의 쇠사슬 그리고 원숭이의 목태조차 황금으로 만들었던 그런 도시다. 네. 근데 이게 연결과 혁신의 토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당시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물자를 자유롭게 교역하고 또 새로운 문화와 지식이 이곳에서 확산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정신이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게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도 있었지만 뭐 현실에 대한 지구적인 진단, 뭐 불확실성, 뭐 이런 어떤 치열한 경쟁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은 정치 지도자와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유 더 분명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기업이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뭐 그 산출물이 나오고 번영을 이루는지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주의를 대통령도 강조한 것 같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서 시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보면 저는 두 가지에 주목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살려내는 거에도 분명히 방점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투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제 글로벌 기업인들한테 설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청중 문제인데 저는 두 개의 청중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청중은 기업인이죠. 기업인에게는 에이펙과 에이백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왔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의 어려움도 헤쳐나갈 거다. 믿는다. 감사하다. 그 얘기가 있었고 국제사회도 청중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국제사회는 뭐냐면 시장이 잘 작동되는 게 그게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보호무역은 사실은 시장 측면에서는 반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국제사회가 앞으로 헤쳐나갈 핵심 문제다. 그래서 이 청중을 두 개 청중을 겨냥을 해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